안녕하세요. 무릎학교에서 사회를 맡은 연명훈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이 어떤 스트레스를 이렇게 막 무조건 억누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폭발시키거나 하면 이 어른이 돼서 성인병에 걸리거나 과체중이 될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공부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뭐 어른들도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이러면 이제 크게 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이게 먹는 것들이 이제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이 그런 것들, 특히나 이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까지 잘 조절을 어머님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아이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회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머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도 항상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 지난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지 않습니까? 이제 지난 거 배운 거 한번 저희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어머니한테 제가 여쭤볼까요?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지도는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지도를 읽는 거를 어려워해요. 어려워하고 그만큼 좀 비중도 높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지도 안에 담겨진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도는 앞으로도, 선생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수능 시험에까지 계속 바탕이 된다. 사회 공부에 바탕이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우리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어머니, 네. 축적 방위를 알고 있으면요. 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네, 어머니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 어머니 다시 박수 한번 이렇게 쳐주시고. 네, 어머니 맞습니다. 일단 이제 축척과 방위. 그런데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이제 지도라는 말 자체가 이 땅지자의 그림 도자니까 땅 그림 아닙니까? 땅 그림. 땅의 생김새를 그려놓은 게 사실은 지도 아닙니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기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지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지도는 땅 그림이니까 사실 어머니 말씀하셨던 축척 방위도 있지만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건 지형이죠, 지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땅이 어떻게 생겼나 지형을 제일 먼저 알 수 있고, 이제 그 밖에 뭐 축척, 방위, 뭐 제작 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형을 어머니 제가 이제 한문으로 잠깐 써보면 말씀드린 대로, 네. 형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형자가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관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형은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땅의 고저 기복을 나타낸다. 지표면에 고저 기복을 나타낸다고 해야 되죠. 어머니 고저 기복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저 기복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제 고저 기복, 뭐 높고 낮고 땅이 이제 일어서고 엎드리고 뭐라는 이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 어머니 이제 우리가 그 땅의 고저 기복을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네, 어머니. 산이나 강이나 평야 같은 게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어머니. 말 그대로 고저 기복이니까 산이 높죠. 기본적으로 평야가 낮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산, 골짜기, 평야, 또 이제 해안도 있고요. 뭐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실 해저까지도 사실은 이 좀 더 고저 기복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런 지형을 만드는 원인은 이제 크게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지구 내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지구 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주변에 늘 보시는 거죠. 지구 내적인 원인은 이제 지각운동, 지구 어떤 판의 어떤 붙임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한데 판 구조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각운동이나 아니면 화산활동에 의해서 이제 뭐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형이 만들어지고 산이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외적인 요인을 이제 따지면 뭐라지 바람이라든가 이제 유수 보통 저희가 이제 흐를 유자에 물 숫자죠. 강이 흐르는 것. 근데 꼭 강만 흐르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물의 흐름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빙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지표면을 만드는 이 외적인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배웠던 공부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고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이 지표를 만드는 어떤 이 원인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머니 고등학교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나, 뭐 지각운동, 화산활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침식작용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고, 이제 주로 중학교에서는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중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잠깐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혹시 등산 좋아하시는 어머님 계세요? 아, 어머니 등산 좋아하세요? 등산 한 1년에 몇 번이나 가세요, 어머니? 1년에요? 예. 1년에 한 달에 2번씩 갑니다. 아, 한 달에 2번이요? 네. 야,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어머니. 아이랑 꼭 같이 가시나요? 예, 아이들도 같이 가죠. 아이들도 꼭 데리고 가시고요. 네. 아, 어머니 너무 좋으세요. 근데 어머니 그러면 이 산에 오르시면 주로 이제 뭐 하십니까? 산에 가면 예. 경치도 보고요. 경치 보시고, 운동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진도 찍고. 네. 네. 정말 너무 좋은 일들이 많아요. 맞아요. 정말 산이라는 게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하신 거대로 경치를 본다. 이제 아이랑 같이 경치를 보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경치를 보는데, 단순히 이제 경치를 보지 말고 그 경치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형을 좀 같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어차피 항상 지형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굉장히 많이 적용들이 돼요. 그럼 이제 일단 저는 그렇게 적용들이 많이 되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어머님들이 어떤 지형을 살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무엇을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일단 확인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지금 다 산에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그 역사만큼 오랜 시간 지형도 변화해왔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전국 곳곳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지로 되어 있다. 그 산들이 별로 높거나 험하지 않은 완만한 산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지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등줄을 이루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북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갈수록 기울어지는 경동성 지역을 이룬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은 서해와 남해로 흐른다. 오랫동안 형성된 큰 하천은 굽이굽이 흐르면서 주변에 흙을 쌓았다. 그래서 큰 강의 하류 지역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평야를 중심으로 논농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평야는 한강 유역의 김포평야, 낙동강 유역의 김해평야,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호남평야, 영산강 유역의 나주평야, 그리고 금강 유역의 논산평야가 있다. 이 평야지대에는 자유롭게 형성되어 흐르는 자유공유 하천이 발달했고, 산지의 깊은 골짜기에는 침식작용이 활발한 감익공유 하천이 발달했다. 우리나라 지형의 또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점이다. 그래서 삼면의 바다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해안선이 단조로워 수온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명태, 대구와 같은 한류성 어종이 풍부하다. 황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해 수온이 동해에 비해 따뜻하며, 이것 황해안과 남해안에는 대륙붕이 발달하여 지하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우리나라,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이제 더욱 깊이 있는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지형을 공부하도록 하자. 네, 어머니 화면 잘 보셨나요? 네. 참 그 우리나라 산들이 그 옛날에 작가분들이 하시던 말 중에 하나 참 포근하다 그러죠? 네. 참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뾰족한 게 별로 없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지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침식을 오래 받아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이렇게 편안하다, 포근하다라는 그 얘기를 과학적으로 하면 사실은 그런 침식을 오래 받은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침식이나 뭐 퇴적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중학교 얘기를 이제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럼 중학교에서 지리는 어머니 크게 또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한국 지리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세계 지리 부분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들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얘기하고 또 이제 세계 지리를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이 한국 지리의 어떤 단원 제목들만 제가 일단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학생들의 교과서에 나오는 제목, 처음으로 이제 동쪽이 높고
동쪽이 높으니까 서쪽은 어머니 어떻겠습니까? 네. 서쪽이 낮은 지형, 이게 제목이에요, 어머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보여주는 지역은 어딜까? 이게 우리나라 중부지방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원 제목이 보통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보통 남부지방을 이야기할 때 그 제목이 무엇이냐? 그건 어머니 다 아실 거예요. 넓은 평야와 일단 어머니 호남 평야 벌써 딱 생각나시잖아요. 예, 넓은 평야와 또 복잡한 해안선. 아까 제가 어머니 지형에서 해안선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해안선.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보통 이야기할 때 제목입니다. 그럼 이제 북부지방을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맞아요. 북부지방. 그럼 어머니들 우리나라 북한을 중심으로 북부지방 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높은 산이 많고 그 생각이 먼저 드시잖아요. 그래서 제목 그대로예요. 산지가 많은 지역. 네? 산지가 많은 지역.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제목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북부지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어머니 이제 제목인데요. 제가 여기서 요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사회 공부에 대한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한 가지 더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머니 사회 과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이게 범위가 넓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세세한 사실 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외워야 되는 강박관념 속에서 막 조그만 거 몇 년, 몇 월씩 막 외우고 그러면 흥미만 없어지고 진도도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사회 공부는 큰 거에서부터 우리가 범위를 잡아가면 좋겠다. 큰 개념을 먼저 잡고 거기에 이제 작은 사실들을 맞춰나가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제가 저 제목을 왜 썼냐면 일단 교과서를 어머니 받아갖고 오시면 교과서에 좀 제목, 차례를 좀 보는 버릇을 같이 좀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 한 권을 다 못 읽더라도 차례만 한번 쫙 보면 아, 이 책이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저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사실 알 수 있죠. 교과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부지방의 지형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저 제목만 딱 보더라도 전체적인 틀이 크게 나오죠. 아, 중부지방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구나. 라는 거. 이런 걸 큰 개념을 먼저 잡아두면 세세한 사실들을 공부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자. 그리고 더군다나 어머니,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경우 이 제목은 그 단원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죠. 이제 학생들도 오늘 배울 핵심이 뭐예요? 요약 정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목이 요약 정리예요. 네? 그러니까 제목의 뜻만, 제목의 의미만 제대로 잘 알아도 사실 사회 공부 반 이상을 한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목과 그리고 제목이 모여있는 차례를 좀 잘 활용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일단 써드렸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제목을 좀 써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일단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역, 그래서 중부, 남부, 북부에서 산지가 많은 지역 이런 제 특징들을 얘기했고요. 근데 저거 외에도 이제 세계지리에서 저는 지형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세계지리 부분으로 가면 이제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피오르드 해안 이런 얘기 어머니 한 번씩 들으셨죠? 정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 이제 북유럽의 그 아름다운 어디를 찍어도 사진 접사가 된다는 곳. 예? 그게 이제 사실은 U자형 계곡이라고 그러죠. 깎아지는 듯한 이 계곡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정말 그 안으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절경이 있는. 사실 이제 그 당시 빙하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형 얘기를 하면 이제 유럽에서는 주로 이제 피오르드 해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제 알프스 지역. 그래서 이제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산이 만들어진 원인 얘기 같은 것들은 고등학교 주로 나온다고 하는데 이 중학교에서 원인 얘기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이른바 조산대라는 겁니다. 조산대. 근데 조산대는 어머니 제가 세계지리 부분 얘기하면서 잠깐 조산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대는 어머니 한문으로 대. 그럼 우리가 보통 혁대 대죠 대. 영어로 말하면 일종의 벨트죠. 벨트는 산을 만든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환태평양 조산대고 하나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인데. 그러니까 이 조산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한자로 설명을 해주면, 예? 그럼 의미가 금방금방 들어오죠, 사실은. 그래서 이 조산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조산대는 말 그대로 산이 만들어진 지역이고 지각이 부딪히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각이 불안정합니다. 지각이 불안정하면 어머니 주로 뭐가 발생하나요? 많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지각. 화산이 폭발하고. 이제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은 세계적으로 많지 않고 우리가 아주 흔하게 접하는 해외 소식에 접하는 건 지진 같은 거죠. 지진. 사실 지진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은 저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는 환이 뭡니까? 환. 동그랗다. 원, 서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싼 조산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쪽 일본 열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대만으로 내려가서 저쪽 필리핀 쪽으로 해서 뉴질랜드 이쪽으로 해서 이쪽 남아메리카의 뭐 페루 이쪽 지역들이요. 그리고 우선 북아메리카의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 지역. 예? 이런 지역까지 태평양을 뺑 둘러싼 지역들이 환태평양 조산대인데 왜어라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의 지진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죠. 어머니도 많이 들으셨겠죠. 대만 몇 년 전에 엄청난 지진이었죠. 일본의 고베 대지진 있었죠. 예? 이쪽 어디입니까 어머니? 남미 쪽에서도 지진 많죠. 그럼 어머니 뉴질랜드 무슨 관광을 다루는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뉴질랜드를 다루는 이 관광 프로그램을 보면 온천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런 지역들이 다 사실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어머니가 아시면 그런 뉴스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를 보실 때도 사실은 다 그게 교과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평상시에 그거를 막 시험 때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야 이번에 이 대만에서 큰일 났네. 에? 많은 사람이 다쳤구나. 근데 이게 왜 그렇겠니? 이게 지금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했기 때문이야. 에? 일본은 왜 이렇게 온천이 많을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런 이제 조산대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계지리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오늘은 이제 제가 좀 이제 한국 지리 부분, 우리나라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텐데요. 그럼 저 얘기를 크게 제목이 이제 저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 안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 이제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중부면 이제 이걸 이제 학생들이 참 그 교과서에 많이 보는 게 이제 단면도 우리나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단면을 보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으니까 이제 대략 이제 뭐 이런 그림으로 많이 그립니다. 주로 이제 이쪽이 강릉쯤 되겠죠. 강릉이고 이제 이쪽이 한 인천쯤 되겠죠. 예? 그래서 단면을 잘라서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통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형이 사실은 어머니 우리가 지형, 우리가 다음 시간에 기후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 사실은 그런 걸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다 우리 인간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회 공부란 건 결국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인간이 모여 사는 얘기니까 이 사회 과목이 포함된 것들은 결국 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 지리는 인간의 삶의 바탕이 되는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고 역사는 인간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야기해주고 일반 사회, 이 사회는 또 어떤 현재에 우리가 겪어나가는 이야기들 그래서 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요런 거랑 관련돼서 이제 나오는 중요한 것들이 이제 뭐 학생들이 주요 이제 키워드라고 얘기하죠. 고랭지농업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고랭지농업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랭지농업 그 밖에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아시는 그런 유역 변경식 발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역 변경식 발전이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어머니가 우리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어머니 요 그림을 보면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산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면 당연히 비가 오고 물이 떨어지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흐르죠. 서쪽으로 흐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강들은 대부분이 다 황해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강들의 특징은 큰 강들은 대부분 황해로 흘러든다. 왜 그렇습니까? 통쪽이 높으니까 황해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하게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형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이 고랭지 농업, 이것도 이제 어머님 다 한문으로 아이들과 얘기할 수 있어요. 높을 고자에 찰 냉자잖아요. 이제 그 기후적으로 이 100m 보통 이제 100m 상승할 때마다 보통 한 0.5도에서 한 0.6도씩 이렇게 이제 기온이 낮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발은 1000m만 되더라도 벌써 5도씨 정도가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 5도씨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 정도만 되더라도 여기가 한 20도면 그 위는 한 15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후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 생장, 그러는 농업의 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나 이쪽 지역은 아주 많이 나요.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 게 이쪽 지역이 이제 대관령, 평창 이쪽을 중심으로 하는 고랭지 농업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어머님들 광고나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스낵이나 라면류의 선전 같은 것들 가끔 보면 저 대관령 얘기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어머니? 예? 제가 이제 이 제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 이해할 때 그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고위 평탄면이라고 그래갖고 높은데도 이게 이제 융기가 되면서 원래는 낮은 지역이었는데 침식해서 낮아진 지역인데 이게 융기 지각이 올라가면서 높은데도 평탄한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목장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농사를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랭지 농업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지형과 같이 높은 지역에서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유역 변경식 발전이라는 얘기합니다. 발전소 얘기죠. 발전소 얘기. 근데 이제 유역, 흐를 유자죠.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는 구역, 지역을 변경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역 변경식 발전이 강릉에 많이 있거든요. 강릉. 근데 강릉에 있는데 강릉 말고 이제 우리나라 주로 이제 북쪽 지방에도 강릉 이제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어디냐? 그럼 제가 허부장네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허부장네 집에 있다. 예? 허부장네 집에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게 아니죠. 허부장 그러면 허는 허천강, 부는 부전강, 장은 장진강. 그래서 이제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하는 함경산맥 이쪽으로 이제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이쪽 지역을 이제 앞머리만 따서 허부장네 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 사실 암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사회공부로 암기 참 힘들어하는데요. 그러니까 암기도 좀 이렇게 연상작용을 암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는 꼭 필요한 공부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암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연상작용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된다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앞 글자만 따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거나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보신다거나 어머님들 가진 문학적 소질을 이렇게 발휘하셔서 그런 걸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부지방에 나오고요. 또 남부지방 얘기가 나오면 이제 넓은 평야, 그럼 이제 호남 평야 얘기 당연히 나오죠. 곡창지대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삼각주 얘기도 나오고요. 삼각주 얘기도 나오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복잡한 해안선 그러니까 리아스식 해안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예, 리아스식 해안.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아스식 해안은 원래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원래 산이었던 곳이 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리아스식 해안을 얘기할 때 그거를 그냥 단순히 다도해 섬이 많다라고만 말하면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요. 그게 뭐 침식해서 물이 올라오고 그럼 잘 개념이 안 잡히는데요. 간단하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이제 물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어머니 바닷물을 쫙 빼면 그게 다 뭡니까? 산봉우리들 아닙니까? 예? 섬은 결국 옛날에는 산봉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 개념들이 잡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학생들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리아스식 해안 그래서 산봉우리였던 것들이 섬이 됐고 섬이 많으니까 경치가 좋고 경치가 좋으니까 관광산업이 발달하는 거죠. 관광산업만 발달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다도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양식업, 그래서 뭐 김, 완도를 중심으로 한 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큰 거에서부터 시작하면 접근이 쉽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머니 산지가 많은 지역, 이 북부지방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얘기하면 이제, 물론 이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개마고원 얘기 꼭 하죠. 네. 이 개마고원. 보통 이제 세계의 지붕 그러면 그쪽 히말라야 산맥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한국의 지붕 그러면 보통 이제 이 개마고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개마고원 지역 이야기가 이 북부지방에서 꼭 나오고 북부지방은 앞으로 좀 통일을 대비해서 이 대륙으로의 관문이다라는 개념으로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머니 우리나라의 지형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주로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제 오늘은 중요 이제 그 한국 지리 부분에서 커다란 제목을 갖고 학생들이 주요 배우는 내용과 그다음 접근하는 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물론 저거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우리나라의 지리 부분을 이야기할 때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나라 지형에 관련돼서는 우리 지리에 관련돼서는 지형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의 기후 얘기보다는 좀 지형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요. 세계 지리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는 좀 지형 이야기보다는 기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기후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때는 이 세계 지리의 부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계 지리, 우리가 정말 해외여행 꼭 직접 가보지는 않더라도 정말 방송으로 또 여러 가지 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 책을 통해서 대화해 보시고 그래서 복습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저도 좋겠네요. 저희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